또 하나 주목받았던 출판 기념회는 박찬대 의원의 출판 기념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인천시장 예. 이제 선거에 나간다고 했고 사실 당대표가 어제 정말로 많은 출판 기념회가 열렸는데 어느 기념회에 갈지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박찬대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거기에서 말 그대로 경쟁자의 지금 출판 기념회 그리고 인천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에 갔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보여준 상징성이잖아요. 민주당은 싸우되 원수가 돼서 등을 돌리진 않는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직접 행보를 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합의 의미를 담은 것도 있는 거고 두 분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네. 그 원내대표 할 때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뭐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손발을 잘 맞춰온 사이기 때문에 그 서로 나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인천이 매우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뭔가. 네, 인천이 그 오늘 중앙일보가 재밌는 기사 썼던데.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예,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냐면 제가 정청래 어디다- 대표 머리 아프다는 예. 취지의 제목이에요. 예, 제가 맞아요, 기억하기로는. 맞아요. 예. 네. 머리 아픈 정청래. 예. 머리 아픈 정청래 이렇게 뽑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개항을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특히 이제 송영길 전 예. 대표도 그렇고 오늘 출판 기념일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리고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제 어제 했고요. 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개항을 해서 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개항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고 근데 양측의 내용을 좀 취재를 해보면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개항에서 처음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대표 시절에 상임 고문이죠. 네. 상임 고문 시절에 이제 그 지역에서 정치를 이제 국회의원 도전을 했고 당선이 됐고 그 지역에서 같이 보좌하면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소송전이 있었는데 그때 개항 구민들이 증인으로 다 출석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건을 잘 마무리를 했대요. 그래서 개항과는 자기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그래서 개항에서 꼭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요 시각을 바라보는 친명의 여러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 이미지를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취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이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송영길 의원 측은 다소 격앙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남준 전 대변인을 향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 뭐 제가 너무 센 워딩을 써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그건 자제하도록 하고요. 그 정도로 센 워딩을 할 정도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인천 지역 정치인, 그러니까 송영길의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네.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이게 역사적 맥락이, 그러니까 역사라기 표현, 그러니까 과거의 맥락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22년 대선 대패를 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내란수괴가 이 정적에 해당하는 이재명 당시 상임 고문을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게 명징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국회라는 방패라도 쓰고 있어야 돼서 멀쩡한 송영길이 개항을 이재명 당시 상임 고문에게 양보를 해주고 이재명 후보에게 양보를 해주고 자기는 되지도 않을 아무도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렇죠. 서울시장 출마를 했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서 그 와서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교수로 갔더니 느닷없이 검찰 수사 들어와서 돈봉투가 터져가지고 급거 귀국을 해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구속되고 감옥 살다가 나왔으면 당연히 원래 있던 자리로 모든 건 제자리라며. 그럼 원래 있던 송영길도 당연히 개항을로 가야지. 뭐냐, 이건 좀 의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김남준을 빼라,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찬대로 간 거죠. 야,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사실 굉장히 조정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건데 이정주 기자가 봤을 때 좀 어떤 묘수가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까? 어렵다고 봅니까? 근데 교통 정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퍼즐에 퍼즐 한번 맞춰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그게 경선에서 한번
다시 재배치를 하더라도 경쟁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경쟁은 무조건 한번 해야 된다. 네. 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쪽은 당연히 뭐 개항을 대해서 본인 아까 그 장윤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과거 자기 이제 뭐 거기가 내 땅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자기가 5선이나 했고 거기서 또 텃밭이고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당시 대표를 위해서 내준 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김남준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승부랑 여기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게 붙어야 다른 지역이라도 줍니다. 김남준 네, 여기서 대변인 물러서면 이 입장에서는 해석이 맞을 것 네, 같아요. 물러서면 안 이 해석이 줘요. 맞을 그러니까 것 뭐 뭐 송영길 그 선배님 땅이었죠 이러면 탈락이야. 그렇죠. 딴 데 갈 데 없는 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당에서는 별로 안 아쉬운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정치는 이제 그 권력을 쟁취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이 권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일단 되든 안 되든. 그래야 거기서 그 다음 퍼스트 거에서 내려와야 그 다음에 세컨 티어가 있는 거지. 세컨 티어부터 시작하면 서드 티어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게 정청래 대표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박찬대 의원인 거고 또 김남준 전 대변인과 함께 개항에 이제 도전했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일을 맡겼던 게 또 박찬대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보실장은 김남준이었기 때문에 그 박찬대 라는 사람을 가운데 넣고 뭔가 경선을 치르고 사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정청래 대표는 박찬대 의원한테 일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실제로 물고 뜯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보기가 안 최악의 좋죠.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상징적 의미는 달성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인천이 좀 복잡한데 이런 거예요. 그 송영길 대표는 사실 인천 시장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전 지역이 사실은 내 지역구나 다름없다. 그 물론 이제 연수 갑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인천 지역에서 부자들이 많이 있고 관공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민주당에게 뭐 그게 너무 좋은 텃밭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찬대 의원도 가까스로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세게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에서 5선이나 하고 20년을 했는데 이제 딴 데 가도 된다. 요 말 때문에 송영길 대표 되게 저를 싫어하는데 전화 좀 받으세요. 아 진짜. 에? 그러면 안 되죠. 대표님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기 출연하시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그 송영길 대표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설입니다. 제가 꼭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연수갑에 또 복병이 있으니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에요. 아 그렇죠. 네, 박남춘 전 시장이 남동 갑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빠지면 그 자리에 자기가 줄 들어가려고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정을 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을 글로 가면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을 개항을 해놓고 송영길 대표가 가려면 박남춘이 빠져야 돼요. 그럼 박남춘을 빼서 어디 딴 데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공관위가 머리가 터질 거다. 머리 아프겠네요. 정말로 인정. 지금 듣기만 해도 뭔가 이제 퍼즐을 맞추는 행위 자체가 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예.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 건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정주 기자 지금 네.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다시 거리로 가기로 했다는 건데 이 결정 어떻게 내려진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리로 가고 있어, 지금 아니, 거리. 예. 걷고 있어요. 네. 걷고 걷고 3시인가에 출발했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내부의 내전을 외부로 끌기 위한 우당탕탕 약간 급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막 오랫동안 예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이제 길에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잖아요. 이제 걸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럴걸요? 왜 걷지?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여태 필보하다가 네, 윤호겐 해달라는 건가? 아니면 윤호겐 하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법 3법에 관해서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국민의 모 현역 의원을 이제 최근에 만났거든요. 물어봤어요. 본인이 그 필보도 있고 국민의힘 그 천막하는 거 단식하는 거 그 지금 자기 시간표 정해서 네. 뭐 나름대로 시위하는 거 잘 모르시죠? 국회에 모르죠. 있어요. 네, 9 to 6. 그 타임테이블이 있군요. 네, 9 to 6 하니까 모르시는데 그냥 18시에 퇴근해. 몰라요 네, 그거. 지금 이것저것 하는데 그 현역 의원이 그랬대요. 집에서 나 오늘 좀 늦게 들어온다 하니까 와이프가 물어봤대요. 왜? 그러니까 아니 필보하잖아. 그러니까 와이프도 필보한지 몰라. 그러니까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집에 있는 처마저도 네. 필리버스터를 당해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녁에 있다. 조금 늦게 들어올 거다. 왜냐면 필보가 야. 뭐 저녁 10시에 걸려서 새벽 2시까지 하면 조금 늦게 들어올 거다 하는데 뭐 왜 저녁에 무슨 회의 있어 하니까 필보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필버에 이렇게 된 거. 가족들도 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가족들도 모를 정도의 이런 진짜 엉망진창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한 방 먹었더라고요. 그 제일 아프다고 하는 게 의원들이 하는 말이 그 첫 번째 부동산. 그렇죠. 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뭐 잘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게 뭐냐면 전월세 대란이야. 야 이씨 전월세 대란만 떨어져라. 그거 하나만 노리고 있는데 물론 그걸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그게 지선 전에 떨어져야 이게 승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부터 일단 흔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장이 절반 먹고 들어오잖아요, 이슈가.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개학이거든. 아니 그럼요. 원래 전월세 네. 대란은 이미 개학 전에 발생합니다. 전에 2월 달에 하려면은 해야 네. 네, 그 시기가 지났어요. 네, 이미. 한번 지나서 다 이사 갔어요. 네, 장작이 좀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아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본인 1주택을 팔아버립니다. 네. 또 이게 제가 그 당내에 그 좀 고위 관계층 핵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팔 줄 몰랐대요. 전혀 이제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재명이라는 시나리오대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캐릭터를 전혀 몰라.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팔 수 있는데 사람이 보통 역지사지라고 나라면 안 팔거든. 그렇죠. 나는 죽어도 들고 있을 거거든. 문재인 때 김지원 민정수석처럼 민정수석 버리고 집을 선택하거든.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권들이 그런 짓을 보여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도 양지마을이면 뭐 오래된 집이고 분당이면 자리가 좋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정도면 나는 저거 내가 무조건 먹는다. 게다가 저거 재건축 대상 아닙니까? 더 그러니까. 오를 건데 왜 지금 파냐? 우량주인데 삼성전자처럼 들고 있어 19만 원에 나중에 30만 원 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입하니까 해석이 안 되지. 대통령이 뭐라고 5년짜리 비정규직 까있고 나중에 아파트 챙기면 되지. 그딴 생각하니까 자기 상식이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죠. 5년짜리 비정규직이 중요해? 지금 60억? 아니 50억인가? 뭐 네, 제가 내가 잘 살아야지. 뭐 잭팟 터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가. 그러니까 국힘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맞아요. 더 네. 중요한 건 도보행진 하면 뭐예요? 대통령 없어요. 청와대에. 예? 청와대 앞까지 간다는 건데 지금 그죠? 필리핀 비행기 네. 탔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인가. 그래도 최소한 과거에 그래도 보수 정당이 경제하고 안보는 잘해. 이것 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했던 거고 경제는 경제, 외교안 보면 외교안보 다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이 뭘 잘해서 선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반사 이익으로만 정권을 탈취를 했었지 자기네들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뭘 하는 게 자기 이익과는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해 얘네들은.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국가의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여당 탓으로 몰아서 반사적으로 정권을 가져오는 자기네들 정당 대통령 후보도 못 내서 윤석열 데려오는 이런 수준의 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영 지금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쭉 해주시라. 아니 지금 이제 얘기 보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행위하고 끝낸다는 게 아니고 장동영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 한동훈 때문에 그래요. 한동훈 때문에 그러는 거다. 선배 보시기에는. 네,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서문시장에서 분위기 좋았잖아요. 많은 분들 운집했죠. 네, 물론 버스 대절을 했고 어딜 가든 2만 명, 잠실체육관을 그렇죠. 가든 서문시장을 가든 또 부산에서는 부전시장이 아니라
이번에 어디 간 구포시장인가? 구포시장 예. 구포시장이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기 그 때문에 지역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사든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부전시장을 가야 되는데 부전시장 안 가고 구포로 가는 거는 이제 전재수를 겨냥한 거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왜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느냐 불안한 거예요. 지위를 뺏길까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그 지방선거 누가 보더라도 그냥 패배가 그 자명한 상황에서 탈출구가 안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한테 뉴스 지면에서 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림을 만들려면 사진이라도 한 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취재해 보니까 그 필리버스터 중단한 이유가 할 사람이 없대요. 신청자가 없대요. 아 바통을 받아가지고 네,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뭐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뭐 장도혁 대표를 필두로 해서 필버 몇 시간 이렇게 기록을 세웠는데 필버에 아무 관심이 없고 실제로 본회의장에 한두 명이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자당 의원도 부인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부에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TK 그 통합을 내걸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신청자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인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필버를 할 수 없어서. 장동익이 하는 짓이 윤석열이랑 똑같아. 자기가 당대표 됐으면 자기가 경쟁 상대에 있었다 한동훈이다 하더라도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이랑 똑같아. 나랑 대선에 경쟁했어. 쟤 죽여. 지금 장동혁이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수의 전체적인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사실 위기가 오면 뭉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직이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 위기가 온 조직을 쪼개. 그 정말 딱 하는 거 보면 정말 윤석열이랑 똑같아.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 없음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에서 쫓겨난 한동훈과 그 측근 세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부활 전략이 좀 있는 겁니까 이번 선거판에서 이정주 기자? 아니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딱 검찰 특유의 이런 그 장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측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인지 나쁜 의견인지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뚫고 못 나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측근 말을 다 무시해. 뭐 소위 말해서 윤석열 옛날에 그러지 여의도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정치 낭인으로 보는 거야. 니들이 뭘 알아? 서울법대 검사도 안 된 그렇죠. 놈들이 이렇게 이걸 약간 계급화 보는 시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변에 실제로 책략가나 전략이 있어도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사인 게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게 문제예요.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겪어본 적 그걸 삼키는 법을 몰라. 근데 정치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정치의 큰 어떤 기둥이 되려면 과거에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겪어 이겨 나가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자기가 실패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 망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정말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정권의 황태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정치적 지위를 이만큼 받은 거야. 근데 윤석열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꾸준히 깎아 나간 세월들이었어요. 자기가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덧붙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고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뭐라고 하면 가서 그냥 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냐고. 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정말 사방팔방에 큰 소리가 나게끔 꽝 넘어지고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정치인은 서사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이 사람 서사가 뭐가 있어? 아니 근데 저는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재밌잖아요. 이를테면은 그 대선에서 본인과 경쟁했던 후보들이 지금 발언을 보면요.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명심으로 최선이에요. 맞아요. 명심 얘기합니다 명심. 지금. 네. 명심으로 최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들 그리고 또 그 비명 행사 박용진 우리 용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용진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찬양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 이재명 정부를 자기가
그리고 총리급으로 영전했지 그 않습니까? 총리급, 총리급이에요. 게다가, 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둘이의 사람을 계속 묶어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정치, 덧셈 정치를 하는 거죠. 계속 좋은 사람들을 모으고 끌어모아서 뭔가 일이 되는 판을 만드는 거예요. 반면 국민의힘은 계속 끊임없이 갈라치고 뺄셈 정치를 하면서 가뜩이나 앙상한 그 정치 무대에서 더 초라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런 거죠. 되는 집안에는 다들 그냥 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먹을 거 있다고 전부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봐야 뭐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광역의원은 아예 출마자가 없대요. 출마하겠다, 출마 희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봐야 지는데 그걸 왜 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제 계속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리 있냐? 이렇게 막 알아보고 다닌다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국힘은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차라리 그냥 딱 문 닫아버리고 우리 천막 당사처럼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겠다. 다 놓겠다. 기득권. 전부 정부에 헌납하고 좋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기도 없고 결심도 못하고 찌질한 거예요.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용기가 없어요. 뭐 의총장에서 뒤집어 엎는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긴 뭐래.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하나만한 소리만 하고 끝났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국민의힘 내부에 그건 친한계든 뭐든 상관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그 국민민복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어떻게 하면 내 이거 뺐지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국회의원직 계속 해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안에 국민이 있습니까 국익이 있습니까 국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참 창피한 정치를 하고 있다.